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혼조세로 또 한 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6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을 다소 줄여나갔던 나스닥 지수였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가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데는 뚜렷한 상승 동력이 일단은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 6종목이 이미 실적 발표를 했다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올해 최장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3대 지수 중에 다우존스 지수만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대형주들이 버티고 있는 장세, 중소형주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는 연준 인사들의 기존의 입장에 반복하는 또 한 번의 신중론이 나왔는데요. 콜린스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금리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경기 둔화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겁니다. 콜린스 총재는 사실 올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연준 내에서 우리가 그 비중을 좀 살펴봐야겠죠.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돌아서는 위원들이 많은지 아니면 기존의 신중론에 반복하는 위원들이 많은지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밤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틀에 걸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년물의 경우에는 수요 부진이 나타나면서 4bp가량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는 조금의 압박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상무부의 이 반도체 AI 관련해서 중국의 또 다른 투자 규제를 마련 중이다라는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구리값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비트코인은 6만 1,00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WTI 원유 선물이 1% 가까운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78.99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유가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RM 실적 발표, 그런데 그 시간 외에서 8%가량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잠시 후에 이것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애플의 아이폰 3월의 중국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팀 쿡이 방중을 하고 또 콧대 높은 애플이 가격 인하까지 했던 것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0.2%가량 그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율주행 능력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 오도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그리고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1.7%가량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AI 회의론이 제기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드라켄밀러의 엔비디아 지분 축소 소식에 이어서 벤처 캐피탈사 설립자죠. 브랜드 게스트너가 AI주 축소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또 한 번 내놓은 건데요. 드라켄밀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주들의 수혜는 앞으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반면에 게스트너는 AI주 축소한다라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간밤에 0.3%가량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제조업 쇠퇴 지역이라고 불리고 있는 러스트벨트 지역에 대규모 우리 돈으로 4조 원가량의 자금을 투자해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요.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관련해서 전력 설비 인프라 쪽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ARM 실적 발표, 우리가 왜 시간 외에서 하락이 나왔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매출과 EPS, 그러니까 이번 분기의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7%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전반적인 매출과 EPS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에 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제기가 되면서 앞으로의 AI 수혜에 대한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진 코멘트를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AI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산업과 자동차 시장의 일부 약세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엔비디아만큼 AI의 수혜를 그렇게 크게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코멘트에서 내놨습니다.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라던가 스마트폰 쪽은 이미 장악을 하고 있지만 기타 부문에서의 확장세를 우리가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추가해서 소프트뱅크에서 영국의 그래프코어라는 AI 칩 관련한 회사와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네트워킹 하드웨어 장비 회사죠.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ARM과는 좀 다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12억 달러가량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승인하겠다. 기존에도 20억 달러가량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건 끝났고 앞으로 12억 달러 추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물론 주가의 상승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알파벳 같은 주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ARM 주가와 이렇게 조금 엇갈리게 흘러갔던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의 수익성을 이미 반영한 주가의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첨단칩에 대한 미국의 대중 규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화웨이에 수출하고 있는 인텔과 퀄컴의 수출 라이센스 일부를 취소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죠. 2023년 8월이었습니다. 대중국 투자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첨단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AI 양자 컴퓨팅에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신고가 필수가 됐고 필요하다면 투자 금지 조치도 내릴 수 있다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화웨이에 대한 인텔과 퀄컴의 일부 라이센스가 취소가 되면서 인텔 주가는 2.22% 빠진 반면에 퀄컴의 주가는 오히려 소폭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인텔은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이던스를 아마 좀 좋지 않게 나올 것 같다라는 발표가 또 나오게 된 건데요. 중국 수출 면허 취소로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기존에 125달러에서 135억 달러 수준, 125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이 됐는데 이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반면 퀄컴은 이번 라이센스 취소로 인한 매출의 가이던스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좀 다른 움직임을 나타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였는데 미국이 챗 GPT와 같은 AI 소프트웨어 기술에 있어서도 대중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상무부에서는 연말까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AI 같은 첨단 기술 관련해서 대중 투자 제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오픈 AI의 챗 GPT라던가 알파벳의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인텔과 퀄컴의 주가 흐름이 좀 달랐던 것은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달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주요 테크 기업들의 중국 매출 의존도는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AI가 또 한 번의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는 좋지 못했는데 다행히 코스피 200 선물, 야간 선물 기준으로는 그래도 비교적 나스닥 선물보단 선방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어제 우리 시장 좀 선방한 분위기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분위기부터 점검해보죠. 자, 국내 증시 원샷입니다. 보시면
전약 후강의 패턴을 그리면서 비교적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 줄은 좀 잘못 나왔는데요. 온기 확산으로 움직임, 비교적 선방했다, 순환매였다라는 하루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막판에 힘을 냈고요. 코스닥도 결국 강보합권으로 전환되면서 마감된 상황이었는데요. 환율이 어제 살짝 올랐지만 그래도 1,360원의 움직임을 나타낸 가운데 양시장 보시다시피 코스닥과는 조금 비교가 되지만 거래소 쪽으로의 매수세 유입이 지속됐습니다. 4천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좋았던 쪽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리하는 가운데 미국장보다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개별적인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그 전날 폭발적인 상승을 이어갔었는데 이렇게 쏠림보다는 반도체가 쉬어가고 그 바톤을 은행과 전력기기가 이어받으면서 다른 쪽으로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주주 환원 개선 여력이 이번 1분기 성적표를 통해 한 번 더 강화가 됐다는 점, 이에 따라 KB금융이 5%나 올라가며 직고점 돌파 앞두고 있고요. 전력이 아주 폭발적이었었죠. AI 낙관론,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반도체는 쉬어갔는데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할 거다라는 이 스토리는 유지가 되면서 세명전기 17%의 급등, 여기에다가 비츠로 EM, 이 자회사 모멘텀을 안아가면서 비츠로테크가 뉴페이스로 등장하면서 24% 급등했고요. 함께 본다면 하이로코리아 같은 8% 원전주들도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들, 한선엔지니어링, 리코 같은 종목 좋았고요. 한화솔루션, 이런 신재생까지 이 AI 전력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종목들이 확산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는 이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 선정됐다라는 내용으로 폴라리스 그룹이 압도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개별단에서의 재료를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그 전날 이 엔비디아 드라켄밀러의 이 지분 축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10% 급락, 1% 하락으로 마무리, 간밤에도 좀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은 여전히 시장의 환호 뉴스인가 봅니다. 폴라리스 AI가 상한가 같고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11%의 급등을, 또 AI 파마, AI와 바이오의 연결고리를 주목하는 움직임까지 전해지면서 어제 의료 AI와 함께 폴라리스 AI 파마도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줬던 다양한 시그널 중에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대세 상승장인가, 어제도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전날 4월 이후로 회복했던 2,700선을 아주 견고하게 지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외국인 수급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5월 들어서면서 지금 누적 순매수가 다시 한번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원 코스피 담고 있고요. 코스피 선물에서는 2조 원 넘게 담아가는 모습이 5월 점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4월에는 다소 좀 기조가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달라진 부분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 지난 금요일에 고용지표를 통해 확인하면서 골디락스라는 평가가 있죠. 그리고 그 전에 FOMC에서 소화했던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일축시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은 계속 안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소 좀 완화된 움직임 속에 환율도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5월 들어서 1,350원, 60원대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이 스토리가 계속 유지되는가일 겁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4월 CPI 발표가 있는데요. 5월 15일 우리 쉬는 날, 이날 발표가 됩니다. 16일 이제 새벽에 확인이 될 텐데요. 4월 3.5% 크게 다시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꺾여서 둔화되는지 여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FOMC에서 고용지표와 관련된 민감도 계속 눈여겨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용지표, CPI, PC 모두 골고루 챙길 필요는 있겠고요. 이렇게 매크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교보증권에서는 지수 베팅보다 업종과 종목 안에서 기회를 찾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2,700선에서 하방이 크게 뚫릴 위험도 없지만 상방도 닫혀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봐야 될 포인트는 외국인의 수급, 그 안에서의 힌트. 이익 모멘텀이 있는 섹터를 외국인들이 꾸준히 담아간다라는 데에서 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5월에도 지속될 고환율, 그리고 밸류업 모멘텀의 수혜를 받는
쪽 보자. 자동차, 반도체, 기계, 은행, 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일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구간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의 올라간 자신감은 외국인의 수급에 뒷받침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봤던 4월에서 불안했던 매크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성적표를 쭉 봤는데 시총 상위주들의 실적이 좋았다는 점, 5월의 수급의 배경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1분기 시총 상위주 중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장사 중에 63% 정도 대형주에서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 중에 이익 기준으로는 서프라이즈 비율이 15%, 이익을 15%나 상회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8% 상회했습니다. 물론 컨센이 존재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이런 집계가 나왔는데 매우 괄목할 만한 유의미한 서프라이즈 비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어제 리포트를 내놨는데 하나증권에서 이런 KRX 300 발표 기업 중에 61%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는데 대형주 딴에, 그러니까 어버이의 은총이다라면서 어제 어버이날과 함께 맞물리면서 이렇게 재밌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왔나 봤더니 결국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면 자동차, 은행, 반도체 이 세 가지가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이익 기조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추가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1분기는 통상 실적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1분기가 연간 실적 추정치에 아주 중요한,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1분기 성적표가 잘 나왔다. 이 즉슨 연간 추정치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올라간다라는 해석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실적 1분기에 서프라이즈한 기업들은 대다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간 자신감이 올라갔다는 측면, 밸류 매력도는 더 올라가는 우리 기업들의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아래는 서프라이즈 기업들이고요. 하나오션이 대단했죠. 260% 서프라이즈. 나머지 아모레퍼시픽도 42%의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4월에 매우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끝나가는 이 실적 시즌에서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의 수급 배경이 좋았다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하고요. 이 인덱스에 대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들의 서프라이즈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주가와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근거가 되는 몇몇 섹터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앞서서 어제 좋았던 은행주입니다. 은행주가 왜 이렇게 좋나? 사실 2차 세미나 결과 이후에 실망감으로 4일 동안 빠졌었거든요. 다시 올라오는 그 기조에는 증권가에서 보는 이유가 바로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성적표가 대다수 좋았기 때문에 이익 체력을 확인했고, 이는 즉슨 자사주 같은 주주 환원으로 강화되는 시그널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KB금융도 직고점 돌파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삼성증권은 여전히 PBR도 낮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보셔야 될 부분은 다음 주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PF 정상화 방안 다음 주에 발표할 거다라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하나 주는 시그널은 은행주만 가나 밸류업의 수혜로 볼 수 있는 지주사가 이 주가 괴리가 크다라는 측면을 꼽고 있습니다. BNK증권에서 보고 있는 포인트고요. 주주환원 구체화되는 기업 가운데 1분기 성적표를 내놨는데 자회사의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 이쪽은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BNK증권에서 꼽고 있는 쪽은 LS 두산, SK스퀘어 이렇게 꼽고 있고요. 지금 두 곳에서 주목하는 쪽을 공통적으로 본다면 LS, CJ, 삼성물산이 겹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좋고 탄탄하고 특히나 LS 같은 경우에는 BNK증권에서 글로벌 전력 시스템과 관련된 모멘텀이 뚜렷하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어서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가 괴리도를 점점 줄여가는지 여부 보셔야겠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LS를 좋게 보는 이유,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모두 주목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그 전력 안에서의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연간 지금 상승률을 쭉 보시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룡전기 어제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200% 연간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대표적인 변압기인데 200% 역시 넘게 올라왔고요. 가온전선도 100% 넘고 어제 올랐던 비츠로테크도 한 46%, 덜간 천연가스주가 한 연간 9%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더 갈 거다라는 추측도 시장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이 순환매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질주와 함께 변압기, 전선, 원전, 천연가스, 그 다음에 키 맞추기에도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츠로테크 같은 원전주들을 찾아가는 움직임이 하나의 방증이 되겠는데요. 이 열받은 서버를 기름에 담가시킨다. 액침 냉각유 사업 들어가고 있는 정유사들이 그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GS 칼텍스 그리고 SK 엔무브, SK 이노베이션과 GS의 자회사고요. S-OIL도 지금 진출한다고 하거든요. 이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개별 실적 민감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5월에도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증권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캘린더 뽑아봤고요. 9일, 10일 남은 이틀입니다. 중국 관련한 종목, 화학주, 그리고 이번 주에 W게임즈 오늘, 그리고 내일 네오위즈와 NC소프트. 어제 실적 발표 내놨던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꽤 좋았었거든요. 이런 분위기와 함께 장중 발표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실적 리뷰 리포트도 모아봤습니다. 어제 실적 내놓은 크래프톤이 아주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40만 원까지 최대 목표가 상향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신작에도 집중하고 있어서 신작 모멘텀도 유효하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주가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CNC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화장품주 흔들리면서 가치 조정을 받았는데 DS투자증권에서 10만 3천 원까지 높여 잡았어요. 유연한 캐파 확장, 실적 고성장세 이어진다. 오늘도 파라다이스 GKR 같은 중국 소비주들의 움직임, 세론일지 실적에 반영할지 보셔야겠습니다. 대부시스터도 좋았고요. SM과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신세계는 백화점 쪽 좋긴 했는데 KB는 여전히 면세 부분의 턴어라운드 보자라고 보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유지했습니다. 다만 두 곳에서 하향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은 보셔야겠고요. 어닝 쇼크, NCT의 군대, 그리고 2분기 가파른 실적 반등 글쎄 아직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닥을 다질지 흔들릴지 잠시 후 개장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등락은 쭉 눈으로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넷마블, DNC 미디어 같은 게임 움직임 눈여겨볼 수 있겠고 역시나 전력 설비 좋았습니다. 개별 이슈로는 네이버가 라인 야후, 네이버의 지분 매각 요청 꾸준히 들어오는데 다음 주에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놀리게 되면 여기서 좀 불리해집니다. 오늘 주가 표정 궁금해지고요. 상한가 갔던 이오플로우도 굉장히 미국 법원에 좋은 평가가 있었는데 잠시 후 개장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